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올해 91세인 원로배우 신영균 선생이 말입니다. 그는 이미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했는데요.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고요. 2010년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00억 원 재산을 한국영화 발전에 써달라며 쾌척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도 신영균의 삶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90년 넘게 살았던 인생에 후회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말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요. 금호산업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은 남아있습니다. 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시아나가 현대산업개발의 품으로 가는 게 확실시 된 거죠? 물론 과정은 있지만. 네. 금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군요. 네, 통과가 됐고 현대산업개발이 아마 기자회견을 3시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어요? 우선 흥미있게 관전을 했고요. 네. 사실은 반반 정도로 봤습니다. 이 현산하고 애경하고 특히 그 막바지에 이제 애경이 그 스톤브리지 캐피탈하고 손을 잡으면서 자금난을 해소하고 좀 많이 써낼 줄 알았는데. 네. 역시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의 그 싸움으로 봤는데, 현산 쪽으로 이렇게 우선 네. 결정이 났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여한 곳이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 그리고 제주항공, 애경. 지금 말씀하신 애경 네. 스톤브리지 컨소시엄 그리고 KCGI 뱅커스트리트 컨소시엄 이 세 군데였는데 교수님은 이제 애경과 현대산업개발의 싸움이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비용을 좀 높게 입찰가를 네, 생각보다 아주 높게. 현산이 아주 통 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써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얼마나 써냈는지. 자,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이제 현대 쪽으로 된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짚고 가죠. 이번에 매각 대상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까지 네. 해서 대략 전부 6개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일단 통매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그 지분 31%, 금호 지분 31%를 이제 매각하는 그 우선 대상자를 네. 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 만한 게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IDT라고 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6개 통매각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대산업개발은 그럼 좀 어떤 회사입니까?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면요. 현대그룹이고요. 거기는 건설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것도 거기가 이제 관광 레저 그다음에 호텔 면세점 사업을 잘 해오고 있었죠. 2015년에 호텔 신라 손잡고 신라 면세점을 통해서 면세점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관광 쪽에 조금 더 몸집을 키우고자 하는 현대산업개발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의 품으로 갔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는 우선 협상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 현산하고 협상을 시작해보자. 지난번에 우리 예비 입찰에서도 보았고 실사도 해보지 않았느냐. 네. 얼마 써냈냐.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이 써낸 게 이제 현산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드는 상대로 결정은 되었는데 협상을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얼마를 써냈습니까, 현산이? 지금 알려지기는 원래 이게 그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에서 2조 사이로 보았는데 네. 이번에 알려지기는 2조가 넘는 2조 4천억 규모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최대 1조 원 넘게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지금 애경 컨소시엄보다 입찰가를 써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네. 애경이 얼마 써냈는지는 모르지만 네. 뭐 1조 5천억을 좀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써낸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근데 사실 청취자 입장에서는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요, 뭐 1조 원 하면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든지 상관없고 아무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입찰가를 써냈다. 그만큼 현대산업의 의지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이게 아마 그 현산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요. 미래에셋의 그 박현주 회장이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역시 현대답게 뭐 통 큰 결정을 했습니다. 통 큰 결정을 했다. 자, 경쟁자들을 따돌릴 만큼의 매력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인수가 낮추기에 돌입하겠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일단 써낸 가격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요, 이제 따져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실사 때 보여준 내용 그대로 기업 가치가 나오는가. 네. 지금부터 본 실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사는 쪽에서는 그 높게. 현산 쪽에서는 이제 깎으려고 될 것이고. 깎으려고 할 거고요. 또 뭐 파는 쪽에서는 이제 제값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실사 금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 통상 그 입찰에 써낸 가격의 5%에서 10%가 이제 삭감이 되는 게 관행이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써낸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아마 5%에서 10%의 삭감이 예상은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잘 안 맞으면 결렬될 수도 있어요. 네. 결렬될 수도 있는데 그럼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통 크게 썼는데 뭐. 글쎄요, 그거 뭐 저한테 묻지 알 수 마십시오. 없습니까? 글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협상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돌발 변수라는 게 그렇다면 돌발 변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이제 돌발적인 그 변수가 뭐냐 하면 네. 지금 실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돌발 채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그 소송도 지금 몇 건 진행된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운데 기내식 게이트 구워메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있었죠. 네. 뭐 사람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45일간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네. 과연 그게 그 45일의 매출 감소로만 끝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꼼꼼히 이제 사는 쪽에서는 따져보고 현재는 부채 규모가 9조 6천억 정도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돌발 부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소송들 예. 그리고 지금 안전성 논란을 빚은 노후 기재 교체해야 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뒤에 알아보겠지만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거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구주 신주 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보통 상장 기업을 이제 팔고 살 때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인데 그걸 구주라고 그러죠. 지금 네. 주식을 이제 현산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금호가 가지고 있는 게 약 31%입니다. 31%를 주식을 이제 사들이는데 거기에 금호는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을 요구를 하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벌써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오늘도 좀 꽤 올랐고 11월 들어가지고 현산 쪽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4,000원대, 4,8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대를 넘어섰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얹습니다. 이제 그 가격을 아마 제시하고 절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파는 구주 판매는 이제 그 지금 오너인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니까 금호가 챙겨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파산한 기업의 실제 주인은 사실은 빚쟁이거든요. 사실 채권단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되는데 산업은행이 사실상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파산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산업은행은 신주 발행,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새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일부는 빚을 갚아라. 그동안 밀린 빚도 우리 거 갚고 나머지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낡은 비행기 바꿔라. 그렇게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구주는 구주를 파는 돈은 금호가 챙기고 네. 신주로 유상증자를 해서 파는 돈은 산업은행이 챙기고 나머지는 그 현산이 인수하는 기업이 이제 정상화 자금으로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현산 입장에서는 신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이제 이걸 얼마나 챙겨갈 것인가, 또 하나는 이 금액을 어떻게 쓰라라고 지시할 것인가에 네. 대한 변수가 남아있는 건데,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매각이 아닌 분리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사전에 이제 서로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네.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분리매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 현산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상에는 지금 HDC가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네. 그 밑에 HDC 현산이 있고 그 밑에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 보면 손자가 아니고 증손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에서 보면은 증손자 회사에 대해서는 손자 회사가, 그러니까 네. 아시아나 손자 회사가 증손자 회사에 대해서는 100% 지분을 확보해라. 2년 내로. 그렇지 않으면 2년 내로 매각을 하라. 이렇게 법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산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나서 저거를 계속 또 안고 갈 거냐, 아니면은 핵심인 아시아나 항공만 놔두고 나머지는 되팔을 거냐 하는 그런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통으로 사고 팔 때는 찢어서 팔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권리는 이제 현산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호 입장에서는 통매각이 좋은 거고, 맞습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런 거고, 현대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 계산기로 두드려 보고 결정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업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이것을, 그러니까 분리매각 얘기를 산원에서도 하는 이유가 그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채권자의 산원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커요.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현산은행가 이걸 인수하고 나서 나중에 과연 부채를 계속 연장해 주는 문제는 지금 칼자루는 산은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항공업계의 새로운 주인이 또 가려지게 되는 거죠. 자회사들을 네. 가져갈 만한 항공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럴 네. 경우는 우리 항공업계의 재편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공업계의 재편 부분을 좀 살펴보죠. 오늘 네. 아시아나의 도착지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와 나누고 있는데요. 자, 항공업계 어떻게 바뀝니까? 현대가 아시아나를 품게 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사실은 금호 아시아나 항공이 그동안 30년 된 항공사인데요.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 주인은 상당히 강력한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리딩 캠페인이 지위는 그대로 가겠지만 아마 이번에 새로 주인이 바뀌는 현산이 아마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대한항공은 지위 유지를 해서 이제 도전과 응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인자 자리를 위협할 만큼 튼튼합니까? 그렇게 현대산업개발이? 현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관광업계, 레저, 호텔, 그렇죠. 면세점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항공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주로 중단거리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들여서 돈을 쓰게 하는 프로그램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런 점에서는 종전의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강원 오크밸리 인수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호텔, 레저, 면세점 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전반으로 정말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아시아나까지 품는다면 네. 정말 강력한 그런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그에 맞서서 정말 업계 1위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입지가 당장 흔들릴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 그 외국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 항공교통 항공사를 이제 안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너지를 많이 그 다각화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아마 그래서 통큰 배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아시아나의 도착지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를 떠나보낸 이 금호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룹 재편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될까요? 뭐 30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금호고속으로 시작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사실은 지난 3월, 금년 3월에 회계감사의 그 한정 의견으로 이제 부실화가 다 드러났고요. 결국은 회사가 이제 흥하고 망하는 거 마지막에는 이제 디폴트의 문제고 네. 채무 불이행이 이제 됐고 이 30년 기업의 수명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아마 금호 아시아나는 이제 이름부터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가 떨어지고 금호그룹으로. 네. 그리고 자사 지금 주력 기업이었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에. 그렇죠. 근데 이제 주력 기업이 빠져나가고 자산 규모가 한 3조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의 준대기업 집단 5조 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재계 10위 서열의 기업이 이제는 80위권 밖으로 이렇게 밀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지금 어떤 자구 노력 같은 거 지금 박상구 회장이나 박세창 IDT 사장이 밝히는 거는 이번에 매각을 통해서 일부 부채는 상환하고 그룹 재건에 힘쓰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장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30년 동안 달려왔던 기업이 사실 후퇴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보면은 아주 큰 글로벌 캐리어들도 항공사들도 많이 인수합병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항공 산업이 발전해 왔거든요. 네. 경쟁력이 강화되는 과정이고. 흔히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자연인보다 우리 자연인은 한 80년을 사는데 법인은 15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한 얘기지만 그게 이제 어떤 법인의 어떤 숙명 같은 거죠.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지금 8개에서 7개로 줍니다. 이번 이를 계기로 금호산업은 더욱더 경쟁력 있고 좀 실속 있는 그런 네.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항공업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다져지기를 저희도 기원해 봅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 관련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잉. 국내 148대 보잉 항공기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1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후된 것들, 그러니까 많이 누적 항공이라고 하나요? 누적 운항? 예, 운항 횟수고요. 운항 지금 횟수. 말씀하신 거는 네. 지금 정확히 150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406대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동체 균열이 발견된 보잉 737NG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네.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150대였고요. 지금 국토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해서 오늘까지 총 100대를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2만 회 이상 운행한 오래된 비행기부터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13대. 지난주까지는 9대였는데 네. 또 추가로 4대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총 13대의 문제가 100대를 점검해 보니까 13대에서 네. 똑같은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LCC 저가 항공이잖아요. 이게 운항 중단으로 수익성 악화도 우려를 하지만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안정성 특히 항공기 사고라는 건 엄청난 피해를 네. 불러오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이 보잉 737 기종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기종이고요. 주로 중단 거리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LCC들이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번에 공교롭게 아시아나 계열 3사는
737 계열을 안 썼어요. 요거 똑같은 게 320, 321 에어버스 계열 항공사를 썼고. 아시아나는 아시아나, 없습니까?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전부 에어버스의 320, 321 시리즈를 썼고 나머지 5개 항공사가 전부 지금 737을 썼죠. 네.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이거 그나마 협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항공에서 제가 어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대한항공 부사장님이 엔지니어 출신이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객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화났거든요. 전문가 근데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작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가 사고가 있었고 금년 네. 3월에 또 있었죠. 연이어서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건 좀 다른 계열 항공기거든요. 이번 건은.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가 난 게 아니고 FAA가 미리 사전에 감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보면 7mm입니다. 동체 부분의 날개 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실금이 발견이 됐는데 저는 그거를 감지해내는 거 바로 예방정비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FAA가 각국에 바로 통보를 했죠.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우리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비행기가 뚝 날아가는 게 떨어질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항공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요. 항공기 사고율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인데 교수님 네. 한 번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그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어떻게 세계적인 항공사가 이런 기체 결함의 비행기를 여적지 팔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보잉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 게 교체 대신 땜질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에 한번 폴리텍 대학의 항공운항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공 정비하는 인력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직 사고가 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큰 항공사가 이런 비행기를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근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보잉에 어떤 조치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1차적인 책임은 이제 제작사인 보잉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가망 인증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 데가 이제 미국의 연방 항공청입니다. FAA인데 거기가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는 거기에 준해서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정부에서는 국토부가 그런데 비교적 현재까지는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요. 네. 어제 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이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발견된 737의 결함이 더 높다. 1,500가 더 높은데 이렇게 발견 비율이 높으니까 필요하다면 FAA하고 같이 이 원인을 규명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믿음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예, 항공 여행은 안전하게 마음 놓고 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아시아나 도착자 현대산업개발 이야기와 또 보잉 관련 논란, 안전성 논란이 좀 많아서요.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